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젝스 대표 홍두하입니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지속가능 건축 빅데이터, 태양광과 관련된 또 건축 에너지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플랫폼에서 공급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산림 자원과 관련한 여러 데이터들이 이 산림 플랫폼에서 공급이 되는 가운데 이 수요자들 중에 ESG 경영에, ESG 활동에 수요가 있는 그러한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이행 수단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탄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기관이 ESG 활동을 하면서 또 저희 데이터를 이용해서 건축물이나 에너지 전원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산림 빅데이터에 접근하는 여러 수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ESG 활동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 혹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 혹은 탄소 중립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이 산림 ESG 빅데이터 플랫폼에 접근을 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검토를 하고 또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도 수립을 하고 혹은 건물에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을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내 센터들도 이렇게 탄소와 관련된 산림 데이터들 공급할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함께 활용을 해서 ESG에 대한 활동을 하거나 혹은 RE100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또 탄소 중립을 기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결국 산림 ESG 활동이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데이터 구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에 방문하시면 이 데이터 상품 페이지에서 저희 에너젝스 데이터 상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란에서 에너젝스를 선택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건물 태양광 관련한 혹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데이터를 먼저 보시면서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유료 데이터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접근이 어려우실 경우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수요 기반 서비스로 저희가 데이터를 공급을 할 때 이것이 산림을 활용해서 ESG 활동을 하는 여러 수요 기관들이 또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ESG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결과물이 활용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공급하고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이외에 지금은 제한적인 지역의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월 중에 더 많은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지역도 확장될 예정이니까요. 그때에도 또 관심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배경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굉장히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더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결국 계속 증가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불러오는 주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제시한 개념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여러 다른 대안들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흡수되도록 하는 그 양을 더 늘려서 결국에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아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O2 배출을 관리하고 감축하려는 계획은 각 국가마다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 기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각 부문별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 혹은 산업계 에너지, 건물의 에너지, 또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등이 있는데 물론 전기차가 포함된 이제 수송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표기된 에너지 전환 혹은 산업 에너지 또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효율화하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영역에 관련된 서비스로서 제로 에너지 빌딩 서비스를 저희가 큰 테마로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물 부문에 있어서 탄소 배출 저감을 꼭 해야 한다라는 데이터를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각 지역에서의 발전량, 그리고 빨간색은 각 지역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수송에 많은 노력이 들지 않을 텐데 불균형이 있습니다. 즉 도시에서는 소비량이 발전량 대비해서 훨씬 많고 또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 그러니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발전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많이 발전하는 지역에서 많이 소비하는 도심 지역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게 전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 60%의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단일 도시 혹은 단일 건물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발전소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미 60%가 손실이 되고 남은 40%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일이 우리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화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술이 시도되어 왔는데요. 에너지 측면에서만 봐도 예전 건물에 비해서 최근의 건물들은 많은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고려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던 건물을 기존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형태의 시도들이 예전에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외관에 전혀 위화감이 없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이 건물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형태의 개념을 여기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즉 제로 에너지 빌딩의 개념은 건물이 필수적으로 또 사용되면서 소비하는 그런 에너지와 그리고 건물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외부에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형태의 빌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의 에너지 수송이 필요한 그런 원인이 되는 에너지 소비 생산의 불일치를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건물에서 에너지 생산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한다면 이제 플러스 에너지 빌딩 혹은 에너지 플러스 빌딩이라는 개념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접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까지 있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로 에너지 빌딩에는 패시브 기술, 액티브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이 꼭 필요한데요. 저희 회사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공급하면서 시장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한 여러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기술 솔루션으로 저희가 특별히 건물 일체형 태양광, BIPV,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또 거기서 확장된 AI 기반의 관리 시스템 등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유하고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더 크게 기술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앞단에서 소개되었던 여러 기술들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계속 취득하고 또 가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는 IT 서비스로서 건축 플랫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여러 플랫폼의 참여자들, 건축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인데요. 저희 건축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고 그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기술에 공급되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건축 플랫폼 서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범 사례로 국내 최초의 상업용 플러스 제로 에너지 빌딩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에너지 자립률이 121.7%고 이 건물은 남측에 포함된 모든 면이 벽면에서 태양광 셀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러한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옥상에도 역시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100%가 넘는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현장에 도입이 되어서 이제 탄소 중립이나 ESG 경영에 크게 기여하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양광 잠재량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좌측에 보이시는 여러 원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지리 정보, 공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건물 정보, 각각 건물, 각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기상 정보들, 이런 원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건물을 3D로 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음영 분석, 그리고 기후 분석, 그러면서 발전 설비를 설치했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각 건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발전량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 태양광 잠재량을 데이터 거래소에 공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예시인데요. 태양빛을 잘 받는 영역들은 붉은색으로 표현되고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노란색 혹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이나 해당 건물이 얼마만큼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사례인데요. 해당 기업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또한 저희가 제공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가소비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소비형 건물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저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해당 기업의 지붕에 태양광 설비가 잘 설치가 되고 전기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진행한 에너지 전환의 사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이터와 또 활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산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ESG 서비스 협력 체계를 계속해서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이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ESG 서비스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ESG 수요가 있는 이 기업들이 총체적인 서비스들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자 계속해서 구체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공급하는 데이터들은 결국 ESG 관점에서 산림 플랫폼 내에 있는 여러 빅데이터 센터들과 함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면서 함께 데이터를 공급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